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맞니? 그러면 하는 방법은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야? 요 1차식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개가 다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라면 두 개가 다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일 때는 조금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들 책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뭐가 삭제되고 없어져 버린 것들이 흔적들조차도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거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2차식, 2차식이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 있어요. 그치?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 된 꼴이 있어서 인수분해에서 그 식이 두 개가 딱 나오면 놓고 두 번 푸는 거지. 여기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거. 이런 꼴들이 태반이지. 대부분 다 이런 꼴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본 책들 중에서는. 그런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 유준아? 어떤 느낌이 들어? 어제도 본 것 같은데 유준이? 예, 본관에서. 어떤 거야? 자, 두 개를 더하고 빼서 뭐가 상수항을 소거하는 형태가 있고, 됐니?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겠니? 그리고 또 하나 흔적만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옛날 책엔 지금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부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하나는 2차 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어. 되니? 근데 아마 우리 책에는 이게 메인일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예전에 이것까지 하면 A까지 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얘네들은 빼자라고 했었어. 그래서 빼버렸는데 나중에 뭐 플래티넘이나 그런 거 풀다가 보면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놔요. 돼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진아?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쭉 놓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손가락이 좀 아플 예정이에요. 쭉쭉쭉 넘어가면 다 똑같은 기본 문제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건 이제 여기까지는 101번까지는 그냥 계산 문제, 손가락이 아플 예정이고, 자, 102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봐봐. 이 느낌이 그래. 뭐 학교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겠지. 104번으로 요거 하고 마무리 짓죠, 그냥. 됐니? 자, 104번 보면은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딱 해버렸더니 y는 얼마가 되니까 x 빼기 3을 집어넣었더니 x제곱 빼기 x에 x 빼기 3에 빼기 x 빼기 3의 제곱은 k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됐다 이 말은, 그치? 요 방정식이 뭘 가졌다 이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되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겠지. 이런 연립 방정식들의 해의 개수를 물어볼 때면 미지수 하나를 소거했을 때
그 판별식을 쓴다. 그런 느낌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유찬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식하고 2차 식골인데 이것도 그냥 넘기는 형태죠. 됐을까요? 이런 형태를 한번 보면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그치? 너무 어렵죠.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4 이쪽 이항을 해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 제곱은 0이니까 뭐야?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y는 누구니까 2x니까 일단 놓고 그냥 풀면 돼요. 그치? 됐어요? 됐어? 풀면은 해가 몇 개 나와? 넣었으니까 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넣고 한번 해볼까요? 2x 넣었으니까, y의 제곱은, 아니지. y는 있으니까, 5x의 제곱은 얼마니? 40. 그러면 x의 제곱이 8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해는 몇 개 있대요? 하나 있대요. 2개가 나오는데. 그치? 왜 그래야지 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y는 누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는 건가? 그럼 어차피 둘이 곱해봐야 얼마니까? 16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주어졌을까? 맞니? 그럴까? 아닌 것 같죠? 왜 아닐까? 여기를 봐봐요. 여기.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 됐다 이 말이잖아. 하나를 넘겨볼까요? y제곱은 40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럼 내가 어떤 수 y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지. 그럼 40 마이너스 x제곱도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어디? x제곱이 4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그러면은 x는 그래도 안 되는데 2루트 10부터 마이너스 2루트 10까지인데 그쵸? 그러면은 2개가 나오는데 얘는 해봐야 루트 8 4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또 얘도 양수고 뭔가 복잡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곱하면 2개가 같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범위를 숨겨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찾은 거에 숨겨놨겠죠. x도 그럼 둘 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그냥 어차피 2개의 부호가 같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한 개로 줬는 것 같아요. 값이 같을 거니까. 됐죠? 그러면 넘어가 보죠. 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잖아. 그쵸? 계속. 됐어요? 오케이. 쭉쭉쭉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짠. 그러다가 오면은 뭔가 이상해요. 자, 111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인드? 기본적 마인드.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무슨 마인드일까? 이런 거야.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기본 상식,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니 이 단원 여기 자면 공통수학 1뿐만 아니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수원, 수투 아니 수원, 수투 아니지 대수, 미적, 미적투, 확통 그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야. 합과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져서 뭔가를 찾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항상 뭘 만들면 돼?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 됐니?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전체 과정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됐니?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놈이 얼빠진 놈이.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게 대칭식을 주어진 거잖아. 됐니? 대칭식으로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럴 때 주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x 더하기 y 합을 a라고 놓고 곱을 b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b는 8 되겠나요? 2a 빼기 b는 4 이렇게 돼서 a는 4 b는 4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합이 얼마고요? 4고요. 곱이 4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t 빼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중분을 가져버렸네. t는 2야. 그러면 당연히 x도 2고 y도 2 이렇게 되겠죠. 중근을 가졌으니까. 됐니? 요런 느낌. 합과 곱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만 풀 수 있느냐? 굳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좀 더 이렇게 풀면 좀 간단해 보이긴 하잖아. 근데 좀 굳이 복잡하게 해본다면 이 식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 3x 더하기 얼마? 3y는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는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x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책에는 여기에는 그렇게 그닥 많은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대칭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느낌이죠. 연립방정식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x 더하기 y는 뭐 k,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 p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는 것들하면 또는 x, y는 뭐 t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다 x 더하기 y를 뭐 a라고 치환하든지 x, y를 b라고 치환해서 푸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많이 없어서 여기는 좀 그래요.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이런 것도 굳이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죠. 여기는 그림 나오는 것들은 잘 하시니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또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 이게 딱 크게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야. 여기가 부정 방정식 중에서는. 또 그리고 나중에 공통근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우선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미지수 xy가 정수라고 제한을 두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예쁘게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는 어떤 상수 해서 이 쌍이 얘가 나오도록 순서쌍을 싹 다 적으면 되지. 그 중에서 정수를 찾으면 되는 형태에.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가 주로 보일 거예요. xy 빼기 4x 빼기 2y는 0. xy가 정수일 때 요 놈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주로 보일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뭐로 묶어보면은 x로 묶어보면은 y 빼기 4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y 빼기 4 이렇게 묶여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x 빼기 2에 y 빼기 4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곱해서 8 되는 애들을 싸그리 다 적기 시작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은 해의 순서쌍들이 좀 많이 나와. 좀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특히 이런 것들이고, 주로 많이 써먹는 예제들이 2차 방정식, 정수근 물어볼 때가 많고요. 또 3차 방정식, 이것도 뭐 정수근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나왔던 유형들 중에는 대다수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3차 방정식 정수근 요거는 조금 고난도 문제들에서는 조금 보이죠. 고난도 책들을 보면은 몇 개 보여요. 되겠죠? 그리고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딱 두 가지 형태예요. 어떤 꼴로 생겼냐면 얘가 ax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더하기 abcd ey 더하기 f는 0 이런 식으로 주어준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주어져.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얘가 이게 이런 식의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냐? 됐니? 그러면 실수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0이 됐다면 얘네들이 0 되고 얘네들이 0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풀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의 성질을 좀 해보자면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또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요. 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0이래. 이 세 가지 경우 다 싸그리 다 뭘 의미하고 있어? a는 0, b는 0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저기서 좀 쓸만해요. 됐니?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완전 제곱꼴로 바뀌지 않아. 그러면 분명히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됐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x로 내림차순 많이 하겠죠. 됐니? 그렇게 되면은 쭉 예쁘게 나와서 근해 공식에다가 좀 집어넣어 버리면 x는 뭐 2분의 블라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xy가 실수해야 되잖아. 그치? 실수해야 되니까 요놈 여기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요 판별식의 판별식이죠. 원래 있던 D의 D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됐니? 판별식 두 번 쓰는 형태예요. 오케이?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X로 했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쓰면은 여기가 이때는 Y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y에 관한 식도이가 루트 x는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풀리는 유형들을 특히 두 가지예요. 이게 부정방정식 중에서는 크게. 이게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주로 어렵게는 안 내더라고. 학교에서도 어렵게는 안 내서 좀 요 정도는 잘 안 내고 주로 내는 게 요렇고 요거 아니면 요거더라고요. 나온다면은 둘 중에 하나야. 됐니? 너무 어렵게는 안 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자 11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부정방정식이구나. 항상 문제를 잘 읽고 정수 x, y 이런 말 나오면 여기다가 좀 밑줄을 그어놓고 실수 안 하게. 자 그러면 얘는 x로 묶어보면 y 더하기 1 더하기 y 더하기 1 할 거니까 는 2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이 2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나오겠지. 되는 조합이. 그래서 x값만 찾아보면은 이때는 0,1이 나올 거고 이때는 1,0이 나올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요 놈들 꼭지점으로 하는 요 놈들의 꼭지점으로 하는 넓이를 보라 그랬으니까 아유 힘들다. 짠 0,1,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뭔지는 몰라.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쵸? 구할 수 있죠? 굳이 답까지는 안 내드릴게. 됐죠? 자, 이런 느낌이고요. 또 제일 자주 보이는 모양들 이런 거.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m 더하기 5고요. 알파 베타는 누구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더해 볼까? 더해 버린다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알파로 묶으면 4니까 1 더하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방법 1 됐나요? 자 방법 2는 얘가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5에 x 빼기 m 마이너스 1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정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m이 사라져요. 1 더하기 m 더하기 5 빼기 m 빼기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렇게 사라져서 5는 맞죠? 똑같은 값을 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니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이런 느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도 좀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좀 문제 풀면서 좀 기억해놔요. 됐니?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넘어갑니다.
쭈르륵 넘어가서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아시죠? 자, 두 번째 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느낌. 왜 이렇게 풀어야 돼? 왠지 느낌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래. 만약에 1차 부등식이었다고 한다면 3번 내용은 필요가 없지. 1차 부등식이었으면. 근데 1차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A가 0일 때도 따져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할 것들은 뭐 별로 굳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굳이죠. 자,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런 느낌만 해볼게요. 자, 부등식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었나 봐. 그러면 이 부등식의 의미는 나는 뭘로 이해를 해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로.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y는 x-3이라는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었나 봐. 그러면 이 y는 0은 뭐가 되는 거지? x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x 빼기 3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됐니? 그러면 y는 0은 지금 어디가 보여요? 이게 y는 0이지. 그치? 됐니? y는 0보다 커야 돼. 뭐가? 얘가 함수값이지. 얘가 함수값이지. 함수값이 y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요? 위쪽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이 0보다 큰 구간이지. 됐니? 그러면 이쪽은 0보다 작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데는 누구야? 3이 있지. 이 3은 x절편이야. 방정식의 해야. 됐니? 2차 부등식의 해의 영역을 경계가 되는 애들은 누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보다 크면 양수, 여기보다 작으면 음수. 됐니?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가 생기려면 이쪽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면 항상 부호가 반대지. 함수값의 부호가.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근이 하나 생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3보다 조금 큰 애들을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쪽에서는 함수값이 뭐야? 양수지. 3보다 조금 작은 쪽을 생각해 보자고. 이때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지. 그러니까 양수하고 음수야. 그러면 그 사이를 반드시 얘가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근이 하나 거기에 존재한다고. x축과의 교점이.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때도 양수야. 1인데
3일 때도 양수야. 그럼 얘는 이렇게밖에 못 지나가잖아. 근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이 양수였고 3이 음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x축을 통과하면서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나가 생겨. 방정식에 해가 하나 그 사이에 있다고. 그 말이야. 그 말. 됐니? 나중에 2차 부등식 해의 뭐 위치를 정할 때나 뭐 해가 존재해야 될 때 그런 거 몰라볼 때면 좀 요런 느낌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요런 느낌이죠. 그러면 내가 얘를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x가 이번에는 3보다 크대. 이게 부등식의 해지. 그러면 얘를 좀 그래피컬하게 그려보면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자 y는 x라는 함수와 됐니?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됐니? 그럼 요 두 개가 만나는 이 자리가 3인 건 확실하지? 됐니? 됐니? 그럼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은 함수 y는 x의 그래프가 y는 3보다 위쪽에 있는 거지. 이쪽 영역을 나타내고 있죠. 됐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영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느낌을 해볼까요? 이 y가 x 빼기 3보다 컸대. 근데 이런 건 좀 옛날 과정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안 뺀 애들이 이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예전에 있었어.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근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자 이런 느낌이야.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y인 거지. 여기가 x축인 거지. 그러면 x 빼기 3이면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지금 누구야? x 빼기 3인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 이쪽 라인에 걸린 애들은 이 연두색 라인에 걸린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라 이 말이야? y는 x 빼기 3하고 같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개로 나눠지지. 평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면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쪽 파란색으로 지금 빗금 긋고 있는 이쪽이 누구인 거야? y가 x 빼기 3보다 큰 쪽이야. 됐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쪽은 누구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y가 x 빼기 3보다 작은 쪽이야. 되겠어요? 좀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가을아? 부등식도 그릴 수 있으면,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그래프로 그려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좀 요런 얘기를 요런 연립 1차 부등식 요런 해구하는 얘기들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요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우선은 보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애들 보죠.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절대값 x 빼기 우선 치운 걸로 하죠. 절대값 x는 3보다 크다. 이 해를 구하래.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지. 이거 못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나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말이지. 혹시 y는 절대값 x 그래프 못 그린다 손? 알죠? 그릴 수 있나? y는 절대값 x는 누구? 다이어트한 2차 함수예요. 됐니?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 x는 다이어트한 누구라고? 2차 함수. 요렇게 생겼죠.
V자 형태라 이 말이죠. 됐니? 그러면 3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쪽은 y는 x가 될 건 확실하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3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3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3보다 큰 쪽. 근데 얘가 y는 x가 3이고 그럼 당연히 y는 y축 대칭일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돼서 그렇다란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어요. 봐봐.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 절대값 x 빼기 c 이런 부등식을 풀래. 됐니?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되겠죠? 해봐도 되죠? 근데 A, B, C 이 순서야.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봐요? 이걸 범위를 나눠서 풀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 A, B, C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얘는 A에서 이렇게 한번 꺾일 놈이죠. 됐나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는 여기에서 한번 꺾이겠지. C는 여기에서 한번 또 꺾이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값은 누가 될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네. 여기는 2분의 b 더하기 c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제 범위에 맞는 애만 찾으면 되지. 쭉 연결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여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쭉 연결해봐. 이쪽은 죽었다 깨도 아니겠지. 이쪽 B의 오른쪽은 죽었다 깨도 아니겠지. 그치? 이게 쭉 연결해봐. 어이구. 쭉 연결해보면 아이고. 쭉 연결해보면 어디서부터야? 까만색이 제일 밑에 있어야 되고, 맞아요?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누가? 초록색이 맨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 라인에 딱 걸리는 거 아니니? 그치? 여기보다 작으면 되지. 오케이? 여기. 얘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매번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거야. 절대값이 몇 개 있는 애. x-a 더하기 절대값 x-b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순서라면은 얘는 직선 수직선상에서 몇 개로 쪼개지니? A, B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잖아. 그러면 우선은 어디에서 이게 어디에 확장판이냐면 절대값 x-a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 거에 확장판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나눴잖아. x가 a 이상일 때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었지. 절대값 항상.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큰 것부터 기준으로 삼으면 B 이상이고 A 이상 B 미만 됐나요? 그리고 A 미만 이렇게 구간이 3개로 쪼개져.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하나 더 붙으면 구간이 몇 개로 쪼개질까? 4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됐니? 근데 절대값 이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2개 이상 주는 건 그건 죄악이야. 그렇게는 안 줘. 근데 3개일 때는 어떤 걸 주로 주는지만 보여줄게.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x가 b 이상이면 다 양수지. 그러면 x 빼기 a 더하기 x 빼기 b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얘를 풀어서 얘 범위에 들어있는 걸 찾겠지. 두 번째 x가 a 이상 b 미만일 때는 됐어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돼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x가 a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더하기 b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3번을 풀어서 여기에서 나온 해 여기에서 나온 해 여기에서 나온 해 A, B, C가 있잖아. 그러면 맨 마지막 답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는 거지. 되겠어요? 됐니?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여기서는 이게 일반적인 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y는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b 얘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대빵 쉬워요. 어차피 얘네들 봐봐. 절대값 1개짜리들도 다 여기 안에가 0이 되는 자리에서 꺾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됐니? 얘도 어디서 꺾여? A와 B에서 꺾이게 되어 있어. 그러면 A와 B에서 꺾이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개형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겨요. 됐니? 여기가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됐니? 그리고 이쪽 Y는 블라블라블라가 있었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라면 찌 크나서 그치? 크다 작다 같으면 여기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크다면은 누가 더 크다? 얘 여기하고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요놈이 더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해결하면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해년마다 알려주거든 애들한테.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조금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래프 그려서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범위 나눠서 하고 있어. 우선 그래프 그려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제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 짠. 이 예제 갖고 한번 해볼게. 센이나 그런 데 보면 됐다 많으니까 나중에 집에 센이 있다고 하면 센 할 때 풀 때 아마 여기 범위 나눠서 풀었을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했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서 꺾이니? 2하고 4에서 꺾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대땅 이렇게 X축 하나 그려놓고 2가 있고 4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2 대입해봐. 얼마예요? 2예요. 그쵸? 4 집어넣어봐. 또 얼마야? 2야. 그러면 여기 꺾이는 이 두 점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군. 됐니? 그러면 나는 어디만 찾아내면 돼? 요 놈만 찾아내면 돼. 여기는 2x 빼기 6이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야. 됐니? 오케이.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만 보면 되니까.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 이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10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10이 더 커야 되니까 요 놈의 파란색의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래쪽이다 보니까 발 떨구면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10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겠지. 되니?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얘가 얼마야? 10이었으니까 선생님. 응? 7 맞아요? 8이잖아. 8이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되니? 그래서 요 놈의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x는 얼마? 8 이하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리는 그게 있어요.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와요? 얘네들은 지금 내가 지금 뭐로 연결한 애들? 좀 더하기로 연결한 애들을 그리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더하기를 하나 더 쓸게. y는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c. 됐니? 그러면 크기는 a, b, c 이 순서야.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얘가 0 되는 애, 얘가 0 되는 애, 얘가 0 되는 애에서 꺾이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꺾이는 거냐면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면 얘네들은 조금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꺾여요. 됐니? 그러면 얘는 보이니? 확연하게 다른 게 하나가 보이지. 누가 보여? B가 보여. 최소값이 보여. 제일 작은 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가 세 개로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가운데에 있는 B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y는 누구 할 거냐면 이런 거 해볼 거야. 절대값 x 빼기 1 빼기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빼기로 연결된 애들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야, 얘도 어차피 느낌은 똑같아. 어디하고 어디에서 꺾여? 1하고 3에서 꺾일 거야. 됐니? 자, 1하고 3에서 꺾일 거니까 1을 찍어볼까요? 1일 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죠. 3일 때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됐니?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필연적으로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됐니? 클 때면은 얘가 이렇게 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됐어? 오케이. 이런 형태 빼기로 돼 있는 건
어차피 그리는 원리 자체는 뭐가 바뀌지는 않아.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들을 좀 그리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잠시 아직 부등식 시작도 안 한 거. 알았지?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뭘 해볼 거냐면 y는 절대값 이 fx 그래프 그리는 거하고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하고 y는 절대값 y는 fx 그래프 그리는 거하고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거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상식. 이쪽 파트 함수 파트 하면서 이건 요 네 개 그리는 건 상식이야. 됐니? 그래서 오늘은 아마 하게 되면 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하게 될 거예요. 됐니? 그리고 혹시 요즘 안 내는 추세긴 한데 뭐 가우스 함수는 이런 건 들어봤죠. 그래서 가우스 x 요런 함수들 가우스 x 제곱 요런 함수 그리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시작할게요. 자, 절대값은 없애야 되니까 이 fx가 0 이상이면 그치? fx가 그려지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게 되면 누가 그려져? 마이너스 fx가 그려지네. 그러면 요 마이너스 fx를 하라 이 말은 무슨 축 대칭을 시켜라 이 말이야? x축 대칭을 시켜라 이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얘는 좀 그리기 쉬워. 만약에 1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본다면 짠 1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갔어. 됐니? 그러면 fx가 0 이상인 곳은 여기죠. 그럼 얘는 이쪽 fx가 0 이상 함수값이 0 이상인 데는 얘가 그려지겠지. 됐니? 그런데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곳은 요 아래쪽이 0보다 작은 곳이잖아. 그럼 이곳에다가는 다 얘한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f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 양수로 바뀌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꺾어져서 요렇게 올라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됐니? 그러면 fx가 0 이상인 곳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니까 그대로 그려지겠네. 됐니? 그리고 0보다 작은 곳은 x축 아래니까 요 빨간색 부분이 그쵸 대칭돼서 위로 올라오겠죠.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3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어차피 다 3차 함수 말고 유리함수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생겼네. 분수함수가 됐니? x가 0 이상인 곳은 얘가 그려지겠죠. 됐니? x가 0보다 작은 곳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은 대칭되져서 올라올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됐니? 이거 분수함수 이거 그릴 수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y는 절대값 fx 얘네들의 그래프는 x축 아랫부분을 뭐 하면 돼요? 꺾어져서 올리면 돼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얘는 x축 아래 부분을 대칭시킨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죠.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x가 0 이상이면 fx가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x가 0보다 작으면 f의 마이너스 x가 그려져요. 됐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축 대칭 시켜라 이 말이야? y축 대칭을 시켜라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얘는 x축, y축이 둘 다 필요하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1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또 우선은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까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갖고만 연습해 볼게요. 1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갔네. 그치? 그러면 어느 부분은 0 이상이 되는 fx가 그려질 거니까 0 이상인 부분은 요렇게 파란색이 그려지겠죠. 요렇게. 됐나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인데, 그치? 그러면 얘를 이쪽 영역에서는 얘를 y축 대칭시킨 애를 그릴 거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요 원래 있던 fx를 y축 대칭시켜 보면은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범위는 우리가 0보다 작은 데만 볼 거니까 이쪽은 지우겠죠. 지워지고 안 남겠죠. 됐니?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야? 결국에는 요 y축의 오른쪽 부분을 대칭시킨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똑같이. 됐니?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시키면 돼요. 이쪽 일사분면 요 그려져 있는 애를 y축 대칭시키면 돼. 됐니? 그러면 2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돼요. 2차 함수 가지고 해보면 2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보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나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나봐. 됐니? 그러면 짠, 요쪽 지금 0 이상인 데선 fx만 그려질 거니까 우선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함수가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먼저 그려져요. 됐니? 그리고 나서 이쪽 0보다 큰 데만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됐니? 자, 그러면 x축보다 y축 왼쪽에서는 얘를 대칭시켜 놓은 애가 그려진다 이 말이죠. 이거 분명히 이거 반전이 안 되지, 대칭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오케이. 되겠어요? 되겠죠? 네. 그러면 대칭 됐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느낌들.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어디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냐면 절대값 y는 fx를 그려볼게요. 됐니? 그러면 y 값이 0 이상이면 누가 그려져? y는 fx가 그려지지. 네. 됐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y가 0 이상이라 이 말은 x축, 이 말은 x축의 어디 부분이라 이 말이야? 윗부분이란 말이야. 되겠어? 자, y가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진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1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하고 2차 함수 갖고 자주 나오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일 거니까. 자, 짠. 이렇게 가는 1차 함수가 있었나 봐요.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느 부분이 그려지는 거야? x축 윗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쪽 아랫부분은 안 그려진다 이 말이네요. 우선은 아래쪽 부분은. 됐니?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그려져 있는 거를 무슨 축 대칭시키면 돼? x축 대칭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요?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갖고 연습을 해보자 또.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짠.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0 이상일 때 x축 위에 부분이 남잖아. 요렇게가. 여기가 남아요.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x축 대칭시키면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y는 fx. x축 윗부분을 남긴 후 남은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되죠. 오케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 모양을 띄고 있는 게 이 모양 띄면서 1차 함수꼴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되겠죠? 2차 함수꼴은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생기고 2차 함수꼴은 내가 블랙라벨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2차 함수 단원에서.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y도 0 이상이고요. x도 0 이상이면 y는 fx가 그려질 거야. 됐니? 그리고 y가 0 이상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의 마이너스 x가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리고 y가 0이고 x가 0 이상이면 y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y가 0이고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그려질 거야. 됐어요? 얘는 y축 대칭, 얘는 x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이야. 이 지금 기억나요? 이거 도형 이동할 때 얘는 원래대로죠. 됐니?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은, 자,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는 방법은 이걸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사분면 부분만 남겨두면 돼요.
1번. 그리고 2번 1사분면 부분만 남긴 A를 1번을 1번을 X축 대칭시켜요. 됐니? 됐어? 다음에 3번은 1, 2번을 그랬으니까 흔적은 남아있겠지. 흔적이 남아있는 1, 2번을 Y축 대칭시키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왠지 느낌이 바보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얘를 일차함수를 두 가지 형태로 좀 해볼게요. 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함수야. 됐니? 몇 사분면만 남겨놔? 1사분면만 남겨놓을 거야. 이 파란색 부분. 됐나요? 일사분면 남겨놓을 거야. 그런 다음에 A를 무슨 축 대칭 시키면 돼? X축 대칭을 시킬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그림이 몇 개가 됐어? 그래프가 두 개가 됐지. 이 두 개 남은 걸 무슨 축 대칭 시킬 거야? Y축 대칭을 시킬 거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일차함수 이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증가하는 형태였잖아. 그럼 감소하는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사분면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몇 사분면을 남겨놓으면 돼? 1사분면을 남겨놓을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무슨 축 대칭 시키면 돼 이제? X축 대칭 시키면 돼. 됐어요? 다음에 얘를 무슨 축 대칭 시키면 돼? Y축 대칭 시키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에 있는 애는 항상 뭐가 돼요? 마름모가 돼요.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의 식을 보여주자면 A 절대값 X 더하기 B 절대값 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예요. 됐니? 이런 형태들은 마름모꼴이 되는데 됐니? 마름모꼴이 되는데 이 A하고 B가 뭘 결정해? 이거 이렇게 짜부러지든지 이렇게 되든지 그 절편값을 결정해. 됐니? 요 모양을 결정해. A하고 B가. 됐니? A하고 B가 둘 다 1이면 무슨 말일까? 그렇지. 정사각형 모양의 마름모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2배 들어두면 Y가 2배가 되면은 얘가 X가 요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런 모양들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A하고 B예요. 됐니?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형태면 조금 재밌는 모양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그냥 일반적인 모양으로 연습해보고 짠 이게 돼 있어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야. 까만색으로 그리자. 2차 함수 가지고 요렇게 생겼대요.
2차 함수, 2인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어가지고 일사분면은 이렇게 지났대. 됐니? 그러면 어디를 남겨놓을 거야? 일사분면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부분만 남겨놓겠지. 그치? 그리고 어디를 다 지울까? 이렇게 여기를 지우겠지. 그리고 얘를 무슨 축 대칭 시킬 거야? X축 대칭 시킬 거니까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됐니?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시 오니까 무슨 축 대칭이 될까? Y축 대칭을 시키면 좀 이런 모양의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주면은 재밌겠죠. 뭘 물어볼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게 해놓고, 응, 가을아, 너한테 이런 거 그래프 그리게 해놓고 뭘 물어볼까? 교점 개수 물어보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하고의 교점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 물어봤다면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면 이렇게 가면 한 개, 그치? 이렇게 지나가면은 두 개, 계속 두 개다가 그치? 계속 두 개다가 이렇게 되면은 몇 개가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세 개가 되고, 맞니?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되고, 여기 지나면 다시 세 개가 되고, 다시 네 개 되고, 어떻게 돼서 세 개 되고 이렇게 되고, 됐니? 이런 느낌의 뭔가 문제를 결합할 수는 있겠죠.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뭐 K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하고 조금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의 2차 함수 모양을 좀 그려보죠. 주로 자주 나오는 형태는 뭐 이런 모양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좀 복잡하게 뭐 이런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였다고 생각을 할게요. 2차 함수가 되니? 그러면 어디를 남겨놓을 거? 여기 남겨놓을 거.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시키고 됐나요? 다음에 이거 연두색으로 해야 되는데 x축 대칭 시키고 요 전체를 y축 대칭 시킬 거.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 되겠어요? 또 이런 모양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모양은 여러 개를 바꿀 수는 있겠죠. 내가 만약에 2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가 됐다면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있었다면 얘는 지금 여기를 남기겠죠. 됐니? 그리고 나서 얘를 대칭 시키겠죠. 됐니? 그런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시킬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요즘 들어 추세가 2차 함수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됐니?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30번 유형 같은 경우들은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게 해요. 그래서 근의 개수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뒤에 가면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됐니?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예진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함수 그리는 연습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말 많고 탈 많은 가우스 함수 그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 가우스 x는 뭐니?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지. 그래서 얘는 간격을 다 얼마 단위로 쪼개면 돼? 1 단위로 쪼개면 돼. 됐니? 정수가 되게. 근데 책하고는 좀 다르게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 짠. y 값이 항상 정수로 쪼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y는 x가 기본이겠지. 됐니?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가 1, 2 0일 때는 0이겠지. 됐니?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 함수 값들은 싸그리 다 얼마야? 0이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니? 1이야. 1일 때는 가우스 1은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1하고 2 사이에서는 싸그리 다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지. 됐니? 그리고 여기가 2일 때는 2가 그려지죠. 그러면 됐니?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싸그리 다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싸그리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서 이렇게 그려져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가우스 E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그려야 돼요? y는 EX를 먼저 그려봐. y는 EX를 그려봤어요? 됐니? 그럼 여기가 1일 때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됐니? 2일 때는 얼마가 돼? 4. 2일 때는 4가 돼. 여기가 2분의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가 얼마가 돼? 3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되니? 그러면 자, y값 갖고 한다고. 자, 여기가 여기 0일 땐 0이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1 사이에서는 싸그리 다 얼마야? 0이지. 됐나요? 2분의 1 때 얘가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싸그리 다 얼마야? 이렇게 되지. 됐니? 그 다음에는 계속 같은 원리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되겠어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네요. 됐니? 되었니? 오케이?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 3x도 마찬가지로 3일 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거겠지. 됐니? 그러면 요것도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그려봐요? y는 x제곱을 그려볼게요. 됐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먼저 그려봐? x제곱을 먼저 그려보자. 대충 할게요. 대충 x제곱을 그려보자.
왠지 느낌이 예, 잘못 그린 느낌이 들지만 자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찍어볼게. 자 1일 때는 얘가 여기가 얼마지? 1이지. 네. 2일 때는 여기가 얼마지? 루트 2지. 3일 때는 얼마지? 3. 루트 3. 4일 때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y값 갖고 한다고. 여기하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싸그리다 얼마야? 0이지. 됐니? 그러면 여기 찍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싸그리다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2하고 3 사이에서는 이렇게 2가 나오겠죠. 3하고 4 사이 여기 사이에서는 다 이렇게 3이 나오겠죠. 됐니? 그럼 계속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쪽에서는. 자 반대쪽으로 가서 얘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y축 대칭돼서 오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죠. y축 대칭되게. 되겠니? 오케이? 이게 가우스 함수 그리는 방법인가요? 그냥? 별로 할만하겠죠.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오고 1차 함수하고 뭐가 장난치는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 말고 이제 요런 함수가 있어요. y는 x 빼기 가우스 x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슨 뭐야 이거 소수 부분이지. 네. 소수 부분은 무조건 0 이상 얼마 미만이야? 1 미만이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됐나요? 자, 그럼 0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키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좀 커지다가 소수 부분이니까 커지다가 얘는 될 수가 없지. 얘가 1이니까. 됐니? 그래서 딱 하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됐니? 되겠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은 얘랑 비슷한데 얘는 지금 직선 모양이잖아. 그치? 얘는 조금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 같아요. 얘는 어떤 형태로 조금 그려지냐면 여기만 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거의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커져. 이렇게. 됐니? 되겠어요? 네. 이게 소수 부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굳이 뭔가 안 하고 준비 작업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봤어요. 이게 공통 수학 1, 2나 뭐 미적원 수학 1에서는 다시 배울 거니까 함수를 그러거나 저러거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절대값 함수 그리는 형태들 하고 이런 가우스 함수 그리는 형태들에 대해서 좀 그려보는 연습을 해본 즐거운 교양 시간이었다. 됐니? 이거 그리는 방법 좀 익혀놓고 까먹지 말아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뿅.